자, 여러분 문해 노트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링 노트를 펼치시면 형태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가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았지? 내가 우측에 적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노트에 우측에 적으면 돼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건 좌측에 적으면 되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띄우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여기 있는 표제어를 적습니다. 운율, 표제어를 빨리 적어요. 그 다음에 운자에 가락 율자라고 하는데 네, 여기 설명하면 적어요. 그런데 적을 때 이 한자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자는 제가 지난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한자는 번자라고 합니다. 형태가 복잡해서 복잡할 번자를 써서 번자체라고 하는데 이건 한국과 대만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굳이 따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은 간자란 형태로 바꿔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버리세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운율이 있다는 것은 뭐가 되냐? 반복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엄마 나 배고파 밥 한 번. 두 번째는 엄마 내가 배고파 밥. 어떤 새끼가 더 배고파 보여요? 그죠? 두 번째 친구가 더 배고파 보이죠? 그거랑 똑같아요. 반복을 하게 되면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밥 뭐예요? 리듬감이 생겨요. 이 리듬감을 시에선 운율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운율이 뭔가? 운율은 일단 첫 번째로 무엇이 반복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 소리가 반복될 때 위치적 차원의 반복은 뭐라고 해? 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운과 가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박상혁이 박수를 원해. 이 지랄 하면 노력한 거예요. 알겠죠? 박상혁이 박수를 원해 하면 앞 글자가 앞에 머리 위치에 있는 게 반복된 거죠. 그걸 두운이라고 하는 거죠. 두자가 무슨 두자라서요? 머리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힙합 같은 거 들어보면 라임이 지렸다 이런 표현 들어봤어? 그 라임이 뭐야? 하면 뭐 한 잔, 두 잔, 비원에는 술잔 뭐 이렇게 막 되잖아. 똑같은 글자가 끝부분에서 반복된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하지? 가군이라고 하는 거야. 각자가 무슨 각자일까? 다리 각자야. 아, 신체 끝부분이죠 다리가. 그래서 다리 부분이 반복됐다. 가군이야. 이렇게 어떤 위치에서 특정한 글자가 반복됐는가를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율이라는 게 있어요. 율이라는 것은 특정한 덩어리가 반복되는 겁니다. 특정한 덩어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반복된다는 것은 어떠한 덩어리가 반복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크게는 수율, 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음수가 뭐예요? 글자 수죠. 특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는 게 음수율. 그 다음 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음수율은 글자 수고 음보율은 그건데 걸을 보자인데 이게 뭘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여러분들은 밑에다 계속 적으세요. 이런 시 들어본 적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오리다예요.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한테 제가 시켜봤다고 할게요.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외국인한테 제임스 이 시 좀 읽어줄 수 있어요? 하면 한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이렇게 읽을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오리다 이 지랄로 읽을 거야. 왜 그럴까? 정신에 해마에 문제가 있어서야? 뇌하수체가 잘못돼서야?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영어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냐? have a night 되고 have a night 이렇게 읽거든. 띄어쓰기대로 읽는 거야. 띄어진 형태대로 읽는 거예요 보통. 그러다가 그 문화권에 호흡이 있어요. 그 호흡에 맞춰서 읽는 겁니다. 그 호흡. 그런데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 큰 호흡 한 번 쉴 때까지 몇 번을 끊어 읽었어요? 두 번을 끊어서 총 몇 걸음을 걸은 것 같아요? 세 걸음을 걸었어요.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세 걸음을 읽는 덩어리가 어떻게 됐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또 반복됐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건 삼음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반복이 돼야 돼. 반복. 포인트는 반복이야. 그 다음에 글자 수를 한번 세보자. 글자 수 한번 해보자. 얘는 글자 수가 몇 개? 4개, 3개, 5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7글자, 5글자 이렇게 되겠지. 이걸 뭐라 그래? 7호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7글자, 5글자 이게 뭐야? 글자 수의 반복이야. 그게 바로 뭐야? 음수율이야. 알겠어요? 뭔 말인지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3, 4조예요. 4, 4조예요. 글자 수를 세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특정한 글자 수의 덩어리가 반복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맨날 운율하고 막 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영어로는 미터다 라임 그 다음에 캔데스 이런데 안 적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고요. 리듬, 율격, 네, 유의어입니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 외형률과 내재율은 밑에 있는 개념으로 따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운율, 운율하고 저 필기가 적혀 있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제가 필기를 적어드렸는데 잘 보면 우측한 하단에 뭐가 있어요? 의미라는 칸이 있죠. 의미 칸은 제가 적어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의미는 누가 생성해야 되냐면 네가 스스로 생성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 뭐라고 설명했을 때 그래서 이렇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게 바로 이해했다는 뜻이야. 이해를 했다는 건 내 언어로 환원했다는 뜻이야. 내 언어로 바꿨다는 뜻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의미는 누가 생성해? 네가 이해한 대로 생성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뜻이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음보입니다. 음보에서 보자가 바로 걸음 보자입니다. 이걸 소리, 걸음.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소리를 걷는 건 실제로 소리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소리의 걸음은 호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리의 걸음, 호흡이다. 호흡. 됐죠? 호흡. 다음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소리의 걸음은 호흡이다. 우측에 적었으면 됐습니다. 호흡. 호흡 단위를 보는 거다. 그래서 소리의 걸음은 호흡이다.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정형시입니다. 정형시. 여기에서 정할정 모형형 시시라고 되어 있는데 모형형이라는 말 대신 모형이라는 말은 사실 쓰고자 했던 것이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이라는 말로 대신 써도 좋겠습니다. 형식이 정해진 시다. 이게 정형시입니다. 영어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시는 poetry 적고요. 그런데 이게 뭐죠? with a fixed form이니까 fix가 무슨 뜻이지? 고정. 그럼 fixed는 고정된 형태가 있는 시다. 이런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정형시구나. 그래서 poetry with a fixed form 적어주시고 그러면 형태가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지 않은 반대말은 뭘까요? 자유시입니다. 그게 자유시예요. 자유에 대해서 논하는 시가 아닙니다. 형식이 자유로운 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좀 더 가겠습니다. 이런 유의어 칸에 적을 거예요. 유의어 칸에 외형률을 적을 겁니다. 외형률. 그러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 그 형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외형률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외자를 써? 무슨 외자? 바깥 외자. 형은 형식 형자. 율은 율격 율자예요. 그래서 겉으로 그 형식과 율격이 드러나는 게 외형률이야. 이해되겠어? 겉으로 형식이 이거 글자 사문보를 지킨 것 같은데 이 글자 수를 이렇게 맞췄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겉으로. 그러면 자유시에서는 뭐가 느껴질까? 외형률이 아니라 자유시에서는 뭐가 느껴질까? 내재율이 느껴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근데 안에 뭔가 율격이 존재해. 내재율. 내자가 무슨 내자일까요? 안 내자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을 내외라고 하죠. 제자는 무슨 제자입니까? 있을 제입니다. 이 한자를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래서 이런 뜻이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건 적지 않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뭔가 글자 수가 정해져 있고 음보가 정해져 있으면 겉으로 형식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외형률입니다. 겉으로 형식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재율. 자, 그 다음 시조. 시조는 떼시에 가락조도 적지 마세요. 다 의미 없어요. 영어 적지 마시고요. 자, 일단 시조는 기억해 주세요. 시조는 이렇게 돼 있어. 초장, 중장, 종장.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3장이라 그래. 그 다음에 초장에 구가 2개, 종장에 구가 2개, 종장에 구가 2개.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구가 있다고 해? 6개 구. 그래서 3장 6구야.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글자가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5글자, 네 글자, 세 글자. 3434, 3434, 344, 3543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40개가 조금 넘는 글자가 되는데 43자. 근데 가끔 어디에서 뭐 삐끔 쳐서 한 글자씩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3장 6구에 글자는 45자가 넘지 않게 적어라 라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시조는 정형시입니까? 자유시입니까? 그렇죠. 정형시죠. 시조는 외형률이 느껴지겠습니까? 내재율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죠.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어? 이해를 하고 나서 외워야 돼. 이해되지 않는 것이 10% 미만일 때만 외우는 거예요. 암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단어 모방입니다. 모방. 본뜰모, 본뜰방.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모방이란 단어는 사실 뭐 이 단어 딱 브롬프 느껴질 건데 이거 뭐죠? 이미테이션이죠.
이미테이션 뭐예요? 명품 이미테이션 들어봤어요? 짝퉁, 모방한 거죠. 명품을. 그 다음에 복사 떴어요. 카피. 에뮬레이션은 쓰긴 쓰는데 많이 안 쓰긴 해요. 쓰긴 쓰는데 에뮬레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떤 게임을 컴퓨터로 카피해서 할 때 에뮬레이터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모조품 들어봤어요? 모조품 뺏겼다는 뜻이죠. 모본 이미테이션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모자가 본뜰 모자구나. 그게 맥락이 같은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 넘어갈게요. 반어는 반대 반자의 말씀 어자니까 반대로 말하는 거다. 그지? 좋았어. 뭐의 반대로 말하는 거야? 원래 그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자 친구가 널 보고 너무 반가워서 막 뛰어와. 너 자빠져. 그거 보았을 때 멋있다. 진짜 멋있어 아니야? 아니지. 뭐에 반대되는 거야? 상황에 반대되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또 이럴 때도 있잖아.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 네가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야 우리 같이 저기 뭐야 둘 다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여자친구 만들러 롯데월드에 갈래? 라고 얘기했어. 근데 우리가 좀 멋있게 차려입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어떻게 멋있게 차려입고 가는 건데? 위아래를 다 호피로 입고 가는 거야 라고 친구가 제안을 했어. 그때 네가 대답을 해. 개 좋네 씨. 진짜 좋아서야 싫어서야? 싫어서야. 그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뭐의 반대야? 의도의 반대야. 그게 저 친구가 얘기한 본 뜻이야. 생각해보자. 소설 중에 운수 좋은 날이 있어. 그날 그 사람이 실제로 운수가 좋은 일은 있었거든. 돈도 좀 잘 벌리고 그랬는데 마지막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그러면 진짜 운수 좋은 날이 아니야. 아니지? 상황과 의도의 반대지. 이해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걸 영어로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 풍자. 풍자가 맛있는 음식점을 또 가는 사람이 그게 이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알겠죠? 예. 또 가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풍자는 무슨 풍자냐면 풍자할 풍자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거를 풍자하다라고 적지 말고 비유할 풍자라고 적어주세요. 자자는요 찌를 자자예요. 찌를 자자. 니네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자객이라는 말 들어봤어? 자객 들어봤어? 이게 뭐야? 배 찌러 오는 손님이야. 그게 자객이야. 안녕 뭐 툭 이렇게 그게 자객이야. 그래서 자객이다 이게 배 찌러 오는 손님이야. 그러면 말로 누군가 푹 찔러요.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죠? 말로 비판을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찌를 자자를 쓴 본연의 의도는 비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뭐 대표적으로 뭐 풍자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어떠세요? 저는 2024년 12월 며칠이지? 12월 10일이야? 3일이야? 12월 3일에 그죠? 10시 30분에 어느 한 전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해서 잠이 안 왔어요 그날. 알겠지? 아니야 잠은 또 잘 잤어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렇게 들어봤지. 그래서 저는 그날을 갑자내란이라 얘기해요. 왜냐? 작년이 갑자년인데 그때 외란도 아니고 호란도 아니고 내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갑자내란이라고 표현해. 그럼 이런 것들이 뭐야? 풍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비유를 해서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이 풍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뭘 써요? 영어로는 satire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필기 못해도 괜찮아요. 뭐 놓쳐도 뒤에 우리 필기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필기본이 수업 끝나고 올라가요. 알겠지? 그러니까 몇 개 필기 놓쳐도 상관없어요. 수업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세요. 수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손이 같이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텐션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하면서 듣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satire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satire. 그래서 이게 사실 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로도 써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satire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풍자는 익살스럽죠? 그죠? 반어 야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익살 정도까지. 익살 맞아.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국어 교과서 단어고요.